30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매매 지수 등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고 이탈리아 정국 안정과 성장 부양 기대감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2%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5%, 0.7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국 안정 기대와 국채금리 하락, 새 정부의 성장 부양 정책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미국 주요 지표의 호조도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국은 0.49%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54%, 0.75% 상승했습니다. 새롭게 이탈리아 정부를 이끌게 된 엔리코 레타 총리가 즉각적인 성장 부양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세 징수를 일단 중단한 뒤 철폐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3월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1.5% 상승한 105.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1.0% 상승을 웃돌며 지난 201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주택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기대감과 주택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이탈리아가 새 내각을 구성하면서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결국 기관에 이어지는 매수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에 1940포인트에서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찍으면서 56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을 하게 되면 이제 5월 증시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5월 증시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 마감과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상승세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뭐 다우 그리고 나스닥까지 다 모두 올랐었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염을 토했다고 표현하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를 누가 막을 쏘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에는 좋은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유럽에까지도 넘겨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는 상당히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그런 증시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기술주가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부양 관련주인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죠. 4월 마지막 날인 만큼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 4월 한 달 동안을 한번 보시면 뭐 일단은 조금 하락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천천히 지금은 경기부양 관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1.66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지금은 많이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착안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같이 보시면 휴대패커드 같은 경우에 상승했죠. 그래서 2.6% 정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의 3%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배경은 바로 회사채에 대한 발행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코스피는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슈로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부양 관련주는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롱텀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 관련주 중에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보시면 충분히 지금은 가능성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갤럭시 S4죠.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SK 같은 경우에는 비싸더라고요. 번호 이동하는 가격을 보니까 한 79만 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K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9만 원, 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던데, 일단은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호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갤럭시 S3가 3천만 대가 팔렸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3천만 대 팔렸고, 한간에서는 갤럭시 S3가 생각보다는 부진했기 때문에 갤럭시 S4를 좀 더 한 달, 두 달 더 일찍 발표를 했다. 그런 시각도 상당히 강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우리가 출하량을 본다면 한 6천에서 6,5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천에서 6,500만 대를 달성하게 될 경우 2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큼 우리가 갤럭시 S4를 본다면 하이엔드급이죠.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갤럭시 보급형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여기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재를 한 개 더 붙인다면 일단 애플 6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연기가 됐죠. 그래서 가을 이후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 자체가 지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최종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라도 일단은 신제품 자체가 기다리던 회사에서 안 나오게 된다면 그 전에 포기라고 이거라도 라는 심정이 상당히 크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목표치가 지금 점유율 40%대거든요. 과연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갤럭시 S4가 상당히 중요한 어느 정도의 자리를 맡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하단 자체는 지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45만 원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주가를 과연 16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에 대한 점유율 상승이라든지,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갤럭시 S4가 6천만 대를 넘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를 할 경우에는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안에 갇힐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면서 네.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이나 센서 부분, 그리고 케이스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같은 부분도요. 하지만 여기에서 태산이 높다 대 하늘아 대 메이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추세적인 파동을 시작을 한다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착안하시고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지금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끝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일단은 최근에 ECB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타의 개인 종목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종목군이 바로 삼성중공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을 한번 살펴보시면 3조 9천억 정도가 지금 매출로 잡혔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4,402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결과치고 영업이익을 따진다면 11%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권사의 레포트가 생각보다는 어김없이 빗나가는 그런 결과치를 맞이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국면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투매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쌍바닥 패턴을 조금 노리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뭐 조금 왜곡된 부분이 많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서울경제TV를 좀 더 신청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드랍십의 매출 인식 비중이 좀 더 커졌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유럽에서의 매출 자체를 무시를 못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ECB의 추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는 꾸준히 금리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면요.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34,000원 부근을 조금 우리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000원 부근을 1차적인 매수가로 보시고요. 1차적 목표가는 4만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의 손절선 같은 경우에 31,000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기관의 매수세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수익을 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24일에 말씀해 주셨던 태운과 26일 말씀해 주셨던 현대하이스코어 두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대하이스코어는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좀 빨라진 경우에 속합니다. 그 덩치는 2조 원대를 넘으면서 좀 무거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며칠 사이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는 곧 매수세의 강한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권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마침 조정을 주면서 좋은 자리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세를 아직까지 여전히 살리면서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좀 개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빠른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로 말씀드렸던 34,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 현대하이스코어의 그 흐름을 그 철강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차 부품 쪽에 또 새로운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좀 크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실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5,000원, 47,000원권 정도에서부터 한 3개월 이상 약세를 탔기 때문에 최근에 그 21선 회복이 상당히 반가운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차분히 그냥 보유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형태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항상 보면은 그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태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목표치 28,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과거에 주가가 저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가 지금에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이제 저항 라인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저항을 받고 눌림목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을 노리시는 경우라면은 조금 올랐을 때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쓰셔도 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태움까지 두 종목 AS를 받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인가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주 쪽의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쪽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ICT 산업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ICT 산업에 결국 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쪽에 그 업종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업무용 오피스 소프트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역시 뭐 스마트폰은 모바일 게임 쪽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모바일 게임 쪽의 종목들이 역시 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게임 업종에 대한 성장만 많이 부각이 됐더라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이 그냥 단순 게임기의 기능을 떠나서 사무용이나 그 밖에 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용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 오피스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속 기업으로 지금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데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꾸준히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바일 게임 쪽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너무 기대감이 커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나머지 지금 성장성을 이어나가지 못하면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 없이 꾸준히 올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쪽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는 게임 분야가 아니라 사무용 그리고 소형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한글과 컴퓨터 잠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 2013년도 1월 말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중기 추세가 꺾어지는 것처럼 상황을 좀 만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이는 곧 그 실적 자체가 더 나빠지진 않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꾸준히 옆으로 기어가면서 충분히 쉬었고요. 그것은 곧 중기적인 추세상의 상승 추세 이후에 눌림목을 잘 거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평선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국 2분기에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반전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주 매수 주체들도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실 만합니다. 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9,500원에서 20,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인 2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글과 컴퓨터, 눌림목 조정을 줬을 때 19,500원에서 2만 원대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22,000원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날마다 항시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1943 부근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냈는데요.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지 코스닥 쪽으로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5월 증시도 시작될 텐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장 자체가 1980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저는 변함이 없다. 누차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198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301일평의 안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01일평이 혼조 국면이 이제 일단은 오늘 어제까지 3일 정도 움직인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의 저항선, 최근에 이제 기준선과 스낵스팬 원 안에서 샌드위치 모양을 보이는데 오늘 이제 1950을 돌파하느냐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 움직임이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모양을 보였는데 일단 주가가 MACD를 보면 상승 트렌드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데 오늘 기준선을 과연 돌파할지 안 할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기준선만 돌파한다면 장이 의외로 전환선의 상승을 시키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3일 정도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기준선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도 중요하다. 그러나 코스피의 낙폭과대 종목들 지속적으로 여러분 곁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어떤 변곡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선물의 무게중심 변곡점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1955포인트 넘어가는 순간에 주가 자체가 선물 자체가 콜 자체가 돈 먹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다가 BLW가 굉장히 축소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BLW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주가가 의외적으로 아주 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대단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이격도 이런 모양의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자체가 계단식 상승이 있죠. 이걸 이제 격계단형이라고 해요. 격계단형 상승은 주가가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지지만 일반 계단형 상승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글로벌 증시, 미 증시가 특히 이제 계단형 상승을 보였습니다. 계단형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그때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급하게 떨어졌는데 그거는 그 시점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점 매수 타임이라고 했는데 그 타임이 정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특히 미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다 추가적으로 15,000원을 뛰어넘는 그런 자리가 나올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고가놀이라고 하죠. 고가놀이면 뭡니까? 낙폭 과대 우량주들 다 뜨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반도체 지수가 계속 엄청난 조정을 가장 빠른 조정을 받았거든요. 급하게 조정받았는데 가장 근접하게 올라왔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살아있다. 아빠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삼성전자만 안 빠졌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안 빠지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놀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뜰 때는 같이 뜨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원래 최고의 목표 가격을 제가 180만 원 갈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확신하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는
저는 계속 좋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 추천했던 한국타이어월드가 50% 수익이 났어요. 50% 수익 나는데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우선주가 있었어요. LG전자 우선주는 요 종목도 여러분들 때 50% 수익이 났습니다. 요 종목은 여러분 고점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번 끈질기죠. 매기 같이 한번 물면 안 놓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제가 공개 추천했는데 LG전자 우선주는 50% 수익, 50%. 그 수익이 50% 났어요. 다 챙기고 한국타이어월드는 50% 수익 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예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큰 수익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이 입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안 뜬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계속 빠른 순환매가 안 보이면서 계속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서서히 이런 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요. 제가 볼 때 계속 가는 장입니다. 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오늘 월 마지막이죠. 마지막 제가 볼 때 제가 했죠. 여러분 1955포인트 전후에서 끝날 것이다. 이제 마침 끝나네요. 끝나자 이제 내일이 다음 달이면 아침에 피봇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돼. 그 움직임을 주봉을 보면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1933포인트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다. 어제 그 줄 그대로 놔둔 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950포인트 어제 시가가 1948포인트인데 이 자리만 넘어간다면 장 자체는 굉장히 좋다. 저는 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장 자체가 과연 2000포인트 갈 때 1920포인트 이하 내려간다고 떠드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저밖에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1900대 지금 자리에 오비자 내가 사야 된다. 제가 떠들었을 때 아무도 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940포인트 외에 조정받고 1980까지 갈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분명히 갑니다. 간다면 가니까 여러분 복지부동하고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했죠. 여러분 저때 뭐라고 했습니까? 원화가 1100원 이하만 가면 주식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 1107원입니다. 그래서 1100원을 위협했는데 1100원 이하만 간다면 우리나라 장이 의외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강 후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매물층이 층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종가 자체가 1950포인트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입니다. 그래서 301일평은 제가 볼 때 안착했던 부분입니다. 301일평 안착하고 기준선 부분에서 지금 3일째 저항을 받고 있는데 기준선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아니면 타치를 하고 또 길리느냐 할 때 제가 볼 때 타치하고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MACD 자체가 아직까지 오실레이터라든지 MACD 자체가 강하지는 않고 MACD 골든크로스가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 한 템포 아직까지는 응축의 힘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로 스트레이트 가기는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이 변곡점은 분명히 상승 변곡점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변곡점 때는 상승 변곡점일 것이다. 제가 했는데 여러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여러분 어렵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주가 요즘 굉장히 펄펄 뜁니다. 펄펄 뛰는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지금 자리에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글쎄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회의적인 것은 코스닥 주식이 항시 뜰 때 코스피가 동떨어져 코스피가 뜰 때 코스닥이 같이 뜨면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갔지만 코스피가 뜨지 않고 코스닥이 이격을 두면서 떴을 때는 주가가 항시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시고 코스닥은 자기 자세는 한 20% 정도 많으면 20%, 적으면 한 10% 정도로 가볍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 매물대 차트 보시면 코스닥의 무게 중심은 520에 있습니다. 520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빠지면은 40p 정도 빠질 수 있다. 코스닥이 40p면 제고권과 비례하기 때문에 12%, 13% 정도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곱하기 3이니까 한 40% 정도 체감 지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코스닥은 코스닥도 주가 상승이 뜬다는 것은 어떻게 코스닥 상위 종목만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죠? 뭡니까? 선물 동향입니다.
선물 동량이 지금 2조 5천억, 2조 7천억 외국인들이 사생 결단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선물 동량, 그 동량이 보면 됩니다. 모든 주식이 우리나라는 선물로 통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뜨거나 미국이 빠지거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만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장 전강 후약장이 이어지겠지만 장 종가에서 1950선 지지하는 지 여부 확인하실 필요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수 1980까지 간다는 전망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의 흐름 긍정적으로 내다보십니다. 다만 코스닥은 이제 조금 회의적이다 하시면서 포트에서 10%에서 20% 비중으로 가볍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기아차입니다. 예. 네,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선도하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입니다. 주력 신차들의 해외시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생 중이며 해외시장 지분법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안정적입니다. 유보율이 680%로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약간 낮은 52,500원에서 55,000원 사이입니다.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차 57,000원, 2차 6만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1,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기아차를 담아봤고요. 오늘은 AS 대신에 요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주 가운데 한 종목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상승 추세인 통신 관련주 한 종목 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전부터 제가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추천해드렸는데 네. 현재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며 상승 추세입니다. 오늘의 통신주는 SK텔레콤입니다. 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관련주입니다. SK 계열의 정보통신 업종의 기업으로 SK텔레크, SK커뮤니케이션, 팍스넷 등의 30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 회사의 각 부분은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 사업의 무선통신 분야와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 서비스 등을 포함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유보율이 31,800%입니다.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유보율이 이렇게 많은 회사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저축해 놓은 기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약 SK텔레콤의 자본금이 446억인데요. 이보다 많은 320배의 돈을 저축해 놨습니다. 약 140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내는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140조가 누구 돈입니까? 통신회사는 죽는 소리 하는데 다 뻥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고요. 현재 신고가인데요. 매수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1차 목표가는 21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약 7% 정도 수익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8만 5천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있을 가락신양형 하이투자증권 수요일 강연에는 노동절 행사로 증권사가 내일 모두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쉬고 다음 주 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예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30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현대그린푸드를 꼽았습니다.
단체 급식 부문 현대 계열사 이외의 일반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최대 성수기 2분기에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거래량과 고점 돌파 체크, 매수 전략 가능하고요. 투자 의견 바입니다. 동양증권은 GS 홈쇼핑을 정했습니다. 고마진의 의류 매출 비중 늘리는 상품 믹스 조정 전략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 경기 둔화로 백화점 의류 수요 일부가 홈쇼핑으로 이전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현대백화점을 꼽았는데요. 1월에서 2월 매출 부진이 3월로부터 반전되고 있으면서 4월 현재 기존점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로 늘어나고 있으며 개선 추세는 5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7천 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입니다. 신한지주를 꼽았는데요. 2013년 올해 2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대출 성장의 진전과 순이자 마진 안정화도 예상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5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심택을 꼽았는데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고 SSD 모듈 PCB 매출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 장의 자세한 체크 포인트와 전략을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장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매수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야간 선물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증시 자체에 매물이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노동절 전 휴일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눈치 보는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반등을 주면은 오히려 위에서는 매물 부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분들도 상승 시에는 추격 매수는 오늘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5월 장세가 오면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5월장 양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21선의 하락 기울기는 여전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면은 21선의 하락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 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규 매매는 오늘보다는 노동조를 앞둔 휴일인 오늘보다는 결국 5월달로 넘기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대신에 종목별로는 강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지만 그 종목별 강한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꼭 추세가 같이 급락해서 하락한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모습을 갖춰놓고 있는 종목들, 적어도 21선대가 상승 기조를 돌아섰다든지 아니면 월봉상 양선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서 매매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외국인체들의 매도세와 함께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강세 패턴을 보임에도 디커플링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장이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이 주식과 선물에서 1,000억씩 이상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1선의 상승 턴해야 이 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박스권 고점대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분 체크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아직 기주의 매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상단에 대한 부담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기조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신규 편입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현대 그린푸드인데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투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대 계열사의 그 단체 급식 회사입니다. 일단 현대 그룹사뿐만 아니라 요즘엔 일반사의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요. 또 위탁급식과 함께 B2B 식자재 유통 부분의 영업력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1분기에 기대치는 하회했지만 최대 성수기인 2분기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주는 기본적인 분석은 투자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면 역시 21선이 AR의 정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상승 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일선도 상승 턴의 모습을 보이면서 21선과 5일선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의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이 종목이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그리고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급락했던 종목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완전 정배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강한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투자분들의 매매 전략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하지만 좀 아쉽게 어려운 것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거래량까지 같이 실려준다면 일단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투자분들도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서 일단 눌림 몫마다의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 종목별로 가능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S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역시 종목별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IG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4월의 마지막 거래 일단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예상 지수는 상승 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 0.2% 정도 오른 194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 또다시 신고가를 보여줬었던 코스닥은 0.06% 소폭 내린 5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들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의 경제 일정부터 체크해보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중국 증시가 노동절의 날로 오늘 휴장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뭐 일본과 이제 뭐 중국 증시들이 휴장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분위기들은 좀 더 이제 뭐 꼭 관망을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 이제 방북 추진이다라는 그런 신청을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이날 이제 정부의 기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 비계된 이제 공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몇 명의 그 잔류 인원이 오늘 이제 뭐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 때문에 좀 남는다고 하는데요. 빨리 이제 이 점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이제 국내 쪽에서는 3월달 산업 생산 이제 경제지표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지수의 발표가 있다는 점도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금융의 실적 발표, 코리안리, 그리고 동부화재, 그리고 LG유플러스, 그리고 유한양행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상호 변경 때는 한 종목이 있습니다. KIC라는 종목이 나래 KIC로 상호 변경이 되니까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죠. 삼목 강업이라는 그 기업이 이제 오늘부터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액면가는 1,000원인데요. 일단 확정 공모가가 2,600원이라는 점, 주가에 이제 그 상승세는 한 160% 정도 공모가가 올라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그 삼목 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 현가 장치 중 하나인 서스펜션 스프링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4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경제지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세계 1위 제약업체인 이제 화이자의 실적 발표, 또 미국 양대 제철업체 중 하나인 US 스틸이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4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시장은 이제 박스권 등락 속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1945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의 상단 저항 구간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1945포인트를 정확하게 강한 수급으로 돌파하지 않은 이상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경험적 최대
수치에 지금 도달한 이후에 환매수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조금 많이 시장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약 한 27,000계약 정도의 총 누적 계약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들이 좀 환매수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그 안정자산이라고 불려지는 뭐 금값이라든지 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섹터를 보여주는 이 원달러의 움직임, 또 유로달러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번 주에 있는 경제 지표들의 발표, 그리고 또 정책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는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와 또 경기 민감주 힘 겨루기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방어주냐 민감주냐, 여기서는 ECB,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정책 모멘텀과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5월 달에 방향을 가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4월 달의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또 최근 유럽 쪽의 분위기가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책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5월 달에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수 상승에 따른 지금 최근 지수가 어떻게 보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소형주나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주들은 이제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경관 수급으로 볼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내수 업종 또 서비스 업종들이 좀 이제 급에 낮고 또 이익 모멘텀이 강한 오히려 유틸리티 쪽이나 건강관리, 제약 업종들의 초과 수익이 좀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물론 저평가 밸류에이션 대비로 저평가 매력 구간은 좀 놓여져 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기보다는 유틸리 쪽이나 혹은 제약 쪽, 바이오주, 그리고 어제는 좀 강했던 헬스케어 관련주들 쪽도 한번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이번 주의 흐름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는 1945포인트 구간대에서는 박스권 등락 지속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한 이후에 오히려 이 상단 구간에서 붙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189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 혹은 이 중심 트렌드인 한 1920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편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의 3월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4.1%로 2월에 4.3%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은 5.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쇼와의 날로 휴장한 이후 다시 개장하는 일본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 증시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샘플러스 센티비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